시작해보죠. 656번 라운드였죠. 이번 라운드에는 7문제가 출제가 됐고 저는 F 빼고 6문제를 풀었고요. 그리고 약간 좀 특정 자료 구조나 아니면 특정 알고리즘의 기본 문제로서 추천이 자주 될 만한 그런 문제들이 몇 개 나왔어요. 그리고 또 그래프 비중이 꽤나 높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문제, 3 pairwise maximums 문제인데, 일단 여기 A, B, C라는 숫자가 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X, Y, Z는 이렇게 이 식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X, Y, Z는. 그러면 우린 여기서 그 A, B, C를 출력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X, Y, Z가 주어졌을 때 A, B, C를 출력하면 되는 게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X, Y, Z가 이런 식으로 정해질 때, 그러면은 일단은 어, 이걸로 인해서 A, B, C가 적당히 있을 때 A, B, C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가 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근데 여기서 A, B, C는 순서가 없어요. 딱히 여기 보면은 A, B, C를 아무 순서대로 출력해도 된다고 돼 있어요. X, Y, G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기 아무 순서대로, 아무런 가능한 거를 아무 순서대로 출력하라고 여기 또 써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 써 있냐? 또 어디 써 있다고 들었는데, 세 군데 써 있다고 들었는데, 심지어 대회 중에 여기 이미 세 번이나 적었지만 그 한 번 더 정확히 정확히 하기 위해서 A, B, C를 그 아무 순서대로 적어도 된다고 여기 어나운스먼트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A, B, C가 아무런 순서대로 들어와도 된다는 거를 한번 이렇게 일단은 생각해 두고, ABC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꼴이 나오냐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일단 A, B, C가 이런 관계일 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맥스 A, B랑 A, C는 같은 값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가장 큰 값 A가 있으면 그건 이 XYZ 중에 두 번 등장하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일단 뭐 A가 B랑 같고 그게 C보다 작을 수도 있고, 뭐 A는 B는 C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어떤 A는 적어도 두 번 등장한다는 거죠. 제일 큰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 들어오는 XYZ 중에 이게 그 XYZ, 뭐 이것도 크기 순서대로 해봅시다. 이게 X랑 Y가 같지 않으면 무조건 틀리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일단 그렇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A는 뭐냐? 제일 큰 거 두 개 중에 하나를 A로 출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X, Y 지순으로 돼 있을 때 A는 X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X랑 Y가 같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두죠. 그리고 나서 A, B, C 순이라고 했죠. 그럼 B는 뭐냐? B는 그 A가 안 들어가는 거에 B, C가 이게 B, C의 그 결과값이 여기에 G에 들어가 있겠죠. X, Y, G 그 셋 중에 제일 작은 숫자에. 그러면 B는 G예요. 그렇죠? C는 뭐냐? C는 사실 이쯤 왔으면 슬슬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아무 수나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A, B, C 중에 제일 작은 C는 그 어떻게 맥스를 세 번 잡아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해야 되는 체크가 뭐냐면 그 X랑 Y가 같다는 거, 같은지 체크. 다르면 무조건 노예요. 왜냐면 그 같은 제일 큰 거 하나는 두 번 등장하게 돼 있으니까 반드시. 그리고 A랑 B 값을 만들고 C는 1.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X, Y, G를 정렬을 해놓고 그 중에 제일 큰 걸 A로 출력하고 그 다음 그리고 제일 작은 걸 B로 출력하고, 그리고 C는 아무거나 그 B보다 작은 걸 출력하면 됩니다. 1을 출력하든 그냥 B랑 같은 값을 출력하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를
이게 근데 좀 논리적인 그런 그 구조가 그 막 이게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좀 복잡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좀 그래서 B를 푼 분이 A를 푼 분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렇게 정렬해버리고 그냥 정렬해버리고 전 이거 정렬을 갖다가 그 그레이터 인트로 했더니 그레이터 인트는 여기 그 다른 헤더에 들어 있어가지고 컴파일러가 나길래 그냥 그 제가 자주 써먹는 이 리버스 이터레이터를 이용해서 정렬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해서 일단 제일 큰 값이 그 다음 큰 값이랑 같지 않으면 무조건 노고 그 경우에만 노예요. 그리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B를 만드는데 B는 제일 큰 값 그리고 작은 값 그리고 작은 값 이하 아무거나 이렇게 만들어서 A, B, C를 만들어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1번 문제였고요. 네, 질문 있으면 아무 때나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이건 좀 논리적인 그런 그 케이스들이 어떻게 나눠지느냐 그런 거를 좀 따지는 문제였죠. B번 문제인데 B번 문제는 이 퍼뮤테이션 바이 머저 이 문제는 어떤 퍼뮤테이션을 두 번을 반복한대요. 그러니까 근데 두 번 반복하는데 이런 P는 312 이런 식으로 퍼뮤테이션이 있으면 그 P를 두 개를 가지고 시작을 한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3 1 2 3 1 2 이걸 갖다가 그 합집합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합집합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합집합이라기보다는 그걸 이어붙이는 걸 만드는데 근데 여기서 앞에서부터만 갖다 쓴대요. 예를 들어서 뭐 312를 가지고 312 312 이런 거 만들 수 있고 33112라든가 31312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그냥 여기서 갖다 쓰다가 여기서 갖다 쓰다가 여기서 갖다 쓰다가 여기서 쓰다가 이런 식으로 어디서든 갖다 쓰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어붙여서 만들 수 있어요. 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2가 제일 처음에 나온다든가 아니면 1이 맨 처음에 나오고 시작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칙으로 이 처음에 나온 이 순열을 이어붙입니다. 근데 여기서 뭘 하고 싶냐면 이어붙여 놓은 순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그 규칙으로 이어붙여 놨어요 이미. 그리고 그 이어붙여 놓은 순열은 그 분명히 위에서 제대로 붙여놓은 순열이라고 검증해서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항상 제대로 된 걸 두 번 이어붙여서 만들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입력이 들어오는 일이 없을 때 원래의 순열을 복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112가 들어왔으면 이건 반드시 112에서 시작했겠죠. 그리고 여기서 명시되어 있는 게 해답은 반드시 존재하고 그리고 하나만 존재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어떻게 그 순열에 있는 이 수열에 있는 값을 어떻게 또 분해를 해가지고 처음 순열로 만들면 되느냐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는 처음 한 번 등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한 번 3이 등장했으면 그거는 그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3이면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건 반드시 3이죠. 그리고 그 다음 들어오는 3은 어디 들어오든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들어오는 1도 그 3 다음에 1이 들어왔으면 1이 두 번째로 들어온다는 게 아주 자명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들어오는 1은 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처음으로 들어오는 어떤 숫자. 근데 이건 처음으로 들어오는 숫자에 대해서 따질 수도 있지만 두 번째로 들어오는 숫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따질 수 있어요. 그냥 제일 나중에 들어온 2, 제일 나중에 들어온 1, 제일 나중에 들어온 3만 가지고 이어붙여도 그런 그 순서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그 처음 나온 것과 나중에 나온 것 사이에 이런 그 순서 관계가 성립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쪽 312를 처음 나온 것들이 이렇게 312를 만들죠. 나중에 나온 것도 이렇게 312를 만들어요. 똑같이 여기서도 처음 나온 것만 세고 나중에 나온 것만 세보면 똑같이 312를 만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원소가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만 세고 두 번째로 등장했을 때는 무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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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만 세서 원래 수녀를 그대로 복구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해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나중에 등장하는 것만 가지고 해도 되고 그 외에도 또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이거보다 간단한 건 아마 없을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등장한 것만 잘라서 출력하는 거죠. 두 번째 등장하는 건 무시하고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C번 문제로 가볼게요. C번 문제는 make it good이라는 건데 일단 여기 보면 good array라는 걸 정의를 합니다. good array가 뭐냐면 그 array의 그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에서 갖다가 뜯어서 붙였을 때, 그러니까 이 array 같은 경우에는 맨 왼쪽에서 1을 갖다 붙이고 오른쪽에서 1을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2 갖다 뜯어 붙이고 이런 식으로 뜯어서 새로운 배열에다 붙였을 때 그 붙여서 나온 배열을 non-decreasing으로, 그러니까 그 정렬된 상태로 만들 수 있으면, 그러니까 비내림차순 정렬된 상태로 만들 수 있으면 이러면 good array라고 해요. 이렇게 정의가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럼 우린 여기서 뭘 하고 싶냐면 어떤 array를 가지고 있어요. 우린 이미 이 array에서 앞에서부터 몇 개를 자른대요. 앞에서부터 몇 개를 자른다고 여기 프리픽스를 자른다고 돼 있죠. 프리픽스의 정의에 대해서는 그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몇 개를 골랐을 때 그걸 프리픽스라고 합니다. 어떤 프리픽스를 잘랐을 때 그 good array가 되도록 하고 싶은데 가능하면 적게 자르고 싶대요.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세 가지고 어디까지가 good array인지를 가장 크게 잡으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게 문제죠.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good array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는지에 대한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good array라는 건 그 지금 이 형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에서부터 뜯어서 넣고 오른쪽에서부터 뜯어서 넣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중간에 끼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array가 그 항상 어떤 형태가 되냐면 어떤 최고점이 있고 그 이런 식으로 어떤 최고점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왼쪽에서는 증가하기만 하고 오른쪽에서는 감소하기만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하면 감소하기만 하고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최고점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는 그 감소만 하는구나, 여기까지는 증가만 하는구나 라는 거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array를 어떻게 찾느냐가 이게 문제가 돼요. 여기선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되게 간단한 접근 방법으로 이게 good array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방법이 오더 n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n개짜리 배열을 넣으면 오더 n만에 이게 good array인지 아닌지를 따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중간에 뒤에 막 이런 식으로 4가 붙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게 붙으면 뒤에 안 되는 게 붙으면 그 안 되고, 또 여기 이 good array는 중간에 어떤 지점을 잘라도 이 오른쪽도 good array입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도 good array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잘라도 good array라는 걸 알면 좋습니다. 왜냐면 왜 좋냐면 우린 여기서 바이너리 서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배열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개만 가지고 했을 때 이게 good array냐? good array가 아니죠. 왜냐면 그 여기 감소, 증가, 감소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부터 어디까지는 증가하고 그 다음엔 감소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죠. 그러면 4보다 작은 어떤 크기에서 good array가 나오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여기서 또 바이너리 서치를 해요. 그럼 2에 대해서는 되냐? 2에 대해서는 돼요. 왜냐면 여기 5가 최고점이고 거기서부터 감소하기만 하니까.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 서치를 통해서 풀 수 있고요. 그렇게 안 하고 훨씬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오른쪽에서부터 세서 어디까지 증가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감소하는지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수열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게 좀 더 좋은 수열이야. 이게 좀 더 내 마음에 드는 수열이야. 전 이게 더 좋습니다. 전 위에 있는 수열보다 이걸 더 좋아해요. 이게 제 취향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는 감소하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감소하고 여기까지 증가를 하죠. 그렇죠. 그럼 우린 여기까지는 우리는 여기까지 잘라도 여기부터는 굿 어레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뭔가 증가하려는 곳이 있으면 거기를 그냥 바로 자릅니다.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서 봐서 한번 쭉 증가하고 쭉 감소하는 구간을 한 번씩 체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증가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자른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잘려요. 딱 이만큼 자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부터 어딘가부터 증가를 하고 어딘가 최고점을 한 번 거쳐서 감소를 하고 그 감소가 끝나는 구간에서 자르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훨씬 더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타임이 좀 더 짧게 좀 더 간단한 형태로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감소가 끝난 곳에서 자른다라는 형태로 네,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증가가 어디까지인지 감소가 어디까지인지를 세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B가 아니지. 이건 전번 문제였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그 두 번 세지 않는 그거에 대한 문제였고, C번 문제가 그러니까 저는 여기 맨 오른쪽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증가 구간이냐, 그리고 그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증가하지 않게 된다기보다는 증가하거나 같지 않으면 더 작아지는 구간이 발견되면 거기서 끝. 그리고 어디까지가 감소 구간이냐, 더 이상 거기서 어딘가에서 증가가 발견되면 거기서 끝. 그래서 그 감소 구간의 끝을 찾아요. 그리고 감소 구간의 끝을 찾아서 그대로 출력합니다. 끝. 네, 이렇게 풀 수 있고요. 그리고 D번 문제인데, D번 문제는 분할 정복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떤 스트링 n이 주어지는데, 스트링 s가 주어지는데 스트링 s의 길이는 항상 2의 k제곱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어떤 굿 어떤 a 굿 스트링이라는 걸 정의를 합니다. Hey, welcome. Are you doing it on time or just doing random problems? I'm doing this on just after the contest. I'm doing this Codeforces round 656 just finished, and it's just finished, and I'm doing after almost every rounds. Did you win? No. I'm not. Well, there are thousands of participants, and I'm not that good, but I played well today. 어쨌거나 네. 그래서 A good string이라는 걸 정의를 합니다. A good string이 뭐냐면 어떤 스트링을 잡아서 절반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값, 그러니까 어떤 절반은 C, 지금 생각하고 있는 C 값이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 C 플러스 1 굿 스트링일 때, C 플러스 1 굿 스트링이라는 건 한 글자 더 진행했을 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의 A 굿 스트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A 굿 스트링이냐, 이게 A 굿 스트링인 이유는 여기까지는 A고, 여기까지는 절반이 전부 A고, 그리고 여기 나머지 절반은 B 굿 스트링이다. 그리고 이게 B 굿 스트링인 이유는
재규적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B굿 스트링인 이유는 여기 절반이 B고 나머지가 C굿 스트링이라서. 그리고 이게 C굿 스트링인 이유는 여기까지가 여기 절반이 C고 나머지가 D굿 스트링이라서. 그리고 한 글자짜리 그리고 D면 그건 D굿 스트링이고. 그러니까 한 글자짜리는 그 문자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글자가 될 때까지 이걸 절반 잘라서 그런 식으로 구하는 게 이 문제에서 원하는 그 어떤 그 C 굿 스트링인데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절반씩 자른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려면 여기서 원하는 게 뭐냐면 어떤 형태로든 A 굿을 만들고 싶대요. A 굿이 뭐냐면 그 처음에 전체로 잡았을 때 A로 시작하는 걸 A 굿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잡았을 때 B부터 시작하면 그건 B 굿 스트링이고 처음에 잡았을 때 A로 시작하면 A 굿 스트링이에요. 이건 그 A 굿 스트링의 예시죠. 이런 그 A 굿 스트링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몇 글자나 바꿔야 하는가라는 게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몇 글자나 바꿔야 하는가라는 건 그 여기서 일부를 바꾸어서 A 굿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구하면 될까? 우리는 이거를 일단 어떤 한 글자 이게 그 만약에 8글자면 8가지 A 굿 스트링을 고려할 수 있어요. 어떻게 8가지냐면 끝나는 글자가 지금은 우리는 끝나는 글자가 여기인 경우를 따진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글자가 끝나는 경우를 따진 건데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가 끝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 C, B, B 여기 A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총 8가지 A 굿 스트링을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끝나는 점에 대해서 이걸 체크할 수 있죠. 근데 모든 끝나는 점에 대해서 이걸 체크를 하려면 나머지 글자가 뭔지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글자인지는 금방 알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뭐 D, C, 그 B, A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 스트링에서 글자가 몇 글자 바꿔야 되냐면 하나, 둘, 셋, 네 글자 바꿔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를 그 D로, 그러니까 여기를 제일 높은 곳으로 봤을 때, 그럼 우린 제일 높은 곳을 따지고 거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되는가를 그 모든 시작점에 대해서 따지면 n 제곱에 이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근데 여기서 보면 시작점이 13만 개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13만 개라는 건 아마도 그거죠. 그러니까 10의 5.1제곱이면 뭐 대충 2의 17 정도 되잖아요. 그죠? 17글자 정도, 17단계 정도 들어가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우리가 모든 글자에 대해서 나머지 글자를 전부 다 따지면 이걸 시간 안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간 합이라는 자료 구조를 여기서 사용합니다. 구간 합은 어떻게 쓰는 자료 구조냐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따졌을 때 여기까지 A가 몇 번 등장하는지, 여기까지 A가 몇 번 등장하는지, 여기까지 A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다 더해놔요. 그러면 A가 몇 번 등장하는지는 0, 0, 0, 0, 0, 1, 1, 1, 1 이렇게 되죠. 그럼 어느 구간에 A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Igor is hosting me? Welcome to small Korean competitive programming community. Wow. This is a really big host. Welcome. 오늘은 이고르한테 호스팅을 받아보네요. 이고르 오늘 I think did you win the contest today? Yeah, you won the contest. This is a tie, but maybe last submission is your last submission is shorter. Congrats and welcome. 오늘은 이고르한테 호스트를 받아보네요. 그래서 어디까지 설명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 A가 각 자리에
is this supposed to be solved with segment tree? Yeah, you can solve it with segment tree, but not necessarily.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그 몇 번째 글자까지 따졌을 때 A가 몇 번 등장하는지 이런 식으로 셉니다. 그러면 세면 뭐가 좋냐면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전부 A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여기를 제일 높은 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 나머지를 절반을 쫙 A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가 몇 개 나왔나를 세서 4개 나왔으니까 우린 4개를 A를 만들려는데 이 안에 A가 4개니까 하나도 안 바꿔도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그 절반씩 이런 식으로 B에 대해서 똑같이 하고 C에 대해서 똑같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뭐 아무리 많이 등장해도 17글자죠. 뭐 A부터 몇 가지냐? 뭐 어쨌건 뭐 A 플러스 17까지죠. 네, 이렇게 그 17글자가 정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17 곱하기 n. n은 10만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시간 안에 구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풀 수가 있어요. 일단은 다시 한번 부분합이라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몇 번째까지 몇 번 등장하냐라는 걸 저장을 해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전부 A로 바꾸는 코스트를 단 한 번의 쿼리로, 그러니까 그 여기서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4번까지 몇 번 등장했냐, 그리고 여기 8번까지 몇 번 등장했냐를 딱 각각 따지는 거죠. 그러면 1이 아니라 1, 2, 3, 4가 되죠. 여기까지 부분합은. 그러면 여기랑 차이를 구해서 4개 나왔으니까 A는 4개가 필요한데 A가 4개 나왔으니까 하나도 안 바꿔도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그리고 네, 코드 같은 경우 nlog n에 풀었으면은 충분하게 그 어딘가 좀 잘못 구현해가지고 n 제곱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으면 시간에 통과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10만 단위로 n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10만 단위로 n이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 20만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거는 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거는 보면은 이 문제는 10만 넘게 n이 들어오면 n 제곱으로는 못 풀게 만들어 놓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10만짜리는 정말 웬만하면은 n 제곱 알고리즘으로 커팅이 잘 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그 n제곱으로 처리 못 하거든요. 이거는 보통 오더 n이나 n 로그 n으로 풀라고 낸 문제구나 정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n 개수만으로.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저는 코드를 이렇게 짰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레터 코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몇 번부터 몇 번까지를 셌을 때 그게 몇 번부터 몇 번까지 그걸 전부 어떤 특정 글자로 바꿀 때 코스트가 몇인지를 오더 1만에 구현할 수 있는 거를 짠 거예요. 왜 오더 1이냐면 이거는 그 A부터 G까지 모든 글자에 대해서 따지기 때문에. 근데 이건 사실 A부터 G까지 모든 글자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그 글자 하나만 따져도 되는데, 이건 그냥 제가 그냥 비효율적으로 구현한 건데 그다지 상관없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 안에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특정 글자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 번 등장하는지를 26글자에 대해서 전부 구현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그 등장했으면 이전 거 플러스 1 아니면 그 이전 거 그대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놓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번 등장했느냐를 이런 식으로 그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이런 식으로 그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분할 정복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레프트 라이트를 잡아서 마치 바이너리 서치를 하듯이 절반씩 이렇게 자릅니다. 절반씩 자르고 맨 마지막에는 이게 그 레프트랑 라이트가 1만 차이가 나는 순간이 오거든요. 1만 차이가 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딱 한 글자 남았다는 거죠. 딱 한 글자. 그 딱 한 글자에 대해서만 따로 처리를 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그 코스트를 전부 더해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더해서 그 중에 제일 작은 값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D번 문제였고, 다음 문제로 가보죠.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해주셔도 돼요. 2번 문제인데 2부터는 조금 어려웠죠. 2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2라는 문제가 뭐냐, 위상정렬이라는 개념을 아십니까? Do you know 위상정렬? Do you know topological sort라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위상정렬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위상정렬이라는 알고리즘이 뭐냐면 그 어떤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야 그래프 그래 야 이미지 복사 붙여넣기, 그래.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 무엇부터 그니까 그 이것들을 일종의 그 2에서 1로 가는 엣지를 2를 먼저 처리를 하고 1로 가야 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거를 2번은 이미 처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2번으로 들어가는 엣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2번은 나가는 엣지만 있고 들어가는 엣지가 없죠. 그렇다는 건 2번을 처리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2번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 다음에 2번이 사라지면 2번이 사라졌기 때문에 1번도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몇 번을 갈 수 있냐? 3번을 갈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그 순서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순서로, 그러니까 2번이 1번보다 먼저 오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3번이 여기서 우리는 처음부터 여기 떠 있었는데 굳이 3번부터 넣지 않은 건 딱히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3번을 넣었으면 3번을 넣었기 때문에 5번에 들어가는 게 다 사라졌죠. 그럼 5번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왜냐면 4번에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위상정렬이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위상정렬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위상정렬을 하면은 우리는 그 중에서는 그 사이클이 생기는 경우에는 위상정렬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 세 개의 노드가 서로 그 1번을 해결하려면 2번을 해결해야 되고 2번을 해결하려면 3번을 해결해야 되고 3번을 해결하려면 1번을 해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거는 그 뭐 대드락이죠. 이런 경우는 그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위상정렬을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케이스죠. 이 경우에도 일단은 사이클이 생기면 그 여기선 노를 출력하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게 그 위상정렬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위상정렬이라는 거를 그대로 구현을 하면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그 어떤 그래프가 주어지고 거기에 그 어떤 간선들은 다이렉티드 엣지고 어떤 간선들은 언다이렉티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렉티드라는 거는 그 방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방향이 있다는 얘기고 언다이렉티드라는 얘기는 그 양방향으로 다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린 여기서 언다이렉티드 된 엣지들을 전부 다이렉티드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몇 개 정도 이렇게 그 방향이 없는 엣지가 있는 걸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다는 거죠. 방향을 가진 엣지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그 이 문제인데, 그러면 여기서 그다음 뭘 설명해야 되냐? 여기서 이런 그래프가 주어지고 어떤 엣지는 언다이렉티드 그리고 어떤 엣지는 다이렉트가 주어지고 그리고 또 셀프 사이클은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나 아니면 간 게 다시 돌아오거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갔는데 또 다시 이렇게 돌아오거나 이런 건 없다고 돼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 그래프가 그 사이클이 없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이 언다이렉티드 엣지를 전부 특정 방향으로 설정을 했을 때 이 그래프가 사이클이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게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없는 상태라는 건 그 어디서 시작해도 자기 자신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위상 정렬을 못하는 상태랑 사이클이 있는 상태랑은 또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좀 복잡한 문제 설명을 했어요. 전 이거 너무 복잡해가지고 제가 다시 들어도 힘들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게 모르겠으면 위상 정렬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오시면 됩니다. 거의 그런 개념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하게 조금 전에 설명한 위상 정렬이라는 개념으로 그 다이렉티드 엣지만 가지고 따져서, 그러니까 방향이 없는 엣지는 아직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 방향으로나 따지면 되는 거예요. 다이렉티드 엣지만 따져서 그 위상 정렬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린 이것만 가지고 위상 정렬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2가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1이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5는 아직 처리 못하고 3이 지금 들어갈 수 있고 5가 들어갈 수 있고 4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언다이렉티드 엣지, 이 아직 방향이 안 정해져 있는 엣지를, 원래 이것들은 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엣지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3에서 5로 가고 5에서 4로 가고 이런 엣지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언다이렉티드 엣지를, 그러니까 아직 그 정해져 있지 않은 엣지를 이 방향이 위배되지 않도록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던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정렬해 놓은 거니까 우린 지금 2번이랑 1번 사이에 엣지가 있으면 그건 이렇게 놓고 2번이랑 5번 사이에 있으면 이 방향으로 놓고, 이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위상 정렬된 거랑 그 아까 했던 그거랑 이 순서대로 똑같이 위상 정렬할 수 있죠. 왜냐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2부터 자르고 그 다음에 1 자르고, 왜냐면 1로 들어오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3 자르고 5 자르고 4 자르고를 똑같이 할 수 있죠. 이 빨간 엣지들이 추가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받으면 그 0은 언다이렉티드고 1은 다이렉티드죠. 거기서 그 모든 0을 1로 바꾸는 게 이 목적이니까 그 1인 것만 가지고 위상 정렬을 합니다. 1인 것만 가지고 이렇게 위상 정렬을 해요. 그러니까 방향이 있는 것만 가지고 그 상태에서 그럼 우리는 0인 걸 받았는데 그 0인 게 그 위상 정렬된 데에서 몇 번째냐? 그러니까 2는 0번째고 5는 그 세 번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기서 이게 2에서 5로 가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모든 언다이렉티드 엣지를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노는 어떤 경우냐면 사이클이 이미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본 것처럼 1, 2, 3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위상 정렬이 안 돼요. 위상 정렬이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다음으로 갈 수 있는 노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상 정렬을 하면서 그 다음번으로 갈 노드를 찾을 때 그 들어오는 게 없는 노드를 찾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엣지가 없는 노드를 찾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가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 2, 3이 사이클이 돼 있으면 어디서도 시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도 자를 수가 없죠. 이런 상태가 발생을 하면 그 위상 정렬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좀 위상 정렬이라는 개념이 익숙치 않으면 되게 어려운 문제고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그게 익숙하면 그냥 그거 구현하면 되는 문제예요. 진짜 전 이런 문제가 솔직하게 조금 설명하기 싫어요. 왜냐면 이 개념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야 되잖아. 위상 정렬이라는 게 뭐고, 위상 정렬이라는 건 왜 하는 거고, 사이클은 어떻게 찾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걸 제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곧 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위상 정렬을 해서 위상 정렬이 되면 yes를 출력해서 그 다이렉티드 엣지를 우리가 넣을 수 있는 대로 넣고, 그게 안 되면 사이클이 있으면 no를 출력하면 됩니다. 단절점, 네, 그런 게 있으면 또 편하죠. 또 네, 여기까지 이게 2번 문제고요.
다음으로 웰컴. F번은 제가 못 풀었어요. 누가 좀 알려줘봐요. 그리고 G부터 봅시다 우리. G는 G번 맞았다고? 플로우로? 저 선생님 플로우로 G를 맞았다고요? 아 진짜 왜 이렇게 어렵게 풀지? F번 그냥 아무 리프노드나 고르면 된다고 누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우리는 G부터 봅시다. G는요 2 곱하기 n짜리 테이블이 있고 플로우 아니야? 어? 뭐야? 아, 어? 만들어 놓고 안 쓴 거야 그냥? 만들어 놓고 안 썼어. 미치겠다 진짜. 아 정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 스파게티 선생님, 제가 지난번 제주대학교 강의 때 스파게티 선생님을 유머 소재로 여러 번 썼거든요. 제 친구 중에 스파게티 코드를 짜는 걸로 유명한 친구가 있는데, 글쎄 그 친구가 한 번은 아니 이 친구는 그럴 만한 소재가 너무 많아. 이미 저랑 너무 오랫동안 이걸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럴 만한 소재가 너무 많아요. 저랑. 그래서 제가 한번 밥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번 스파게티를 사주기로 했어요. 스파게티 언제 먹지? 그래서 저희가 언제 한번 스파게티 집에 가서 오렌지 한 명이랑 레드 한 명, 아니 지금은 오렌지 두 명이지. 그러니까 코드포스 오렌지 두 명이 아니 탑 레이팅 기준으로 코드포스 레드랑 오렌지가 I hate mess 입고 스파게티 코드 펼쳐놓고 스파게티 먹는 방송이라고. 잠깐만, 싱크 안 맞아요? 싱크 안 맞으면 보통 그거 처음부터 문제인데? 혹시 싱크 안 맞아요? 아이씨 이거 그렇다고 내가 그걸 맞출 생각은 없는데. 맞아요? 아 그럼 됐어. 토마토 로제, 그거 나쁘지 않은 생각 같아. 그거 나쁘지 않은 생각 같아. 괜찮다 그거 괜찮네. 그래서 일단은 G로 가봅시다. 컬럼 스왑스라는 문제인데, 이거 굉장히 딱 보면은 투셋처럼 생긴 했거든요. 투셋이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플로우로 풀리는. 와 잠깐만, 아까만 해도 여기 그 문제 태그에 투셋이 있었는데 투셋이 사라졌어. 굉장히 유명한 플로우로 풀리는 문제인데, 근데 플로우로 굳이 안 풀어도 돼요. 이건 그거보다 훨씬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컬럼 스왑스라는 문제는 DSU. 일단 이 문제는 2 곱하기 n짜리 테이블이 있고 웰컴. 다시 설명할게요. 이 G번 컬럼 스왑스 문제는 2 곱하기 n짜리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1부터 n까지의 정수로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어떤 컬럼 J번째를 바꾼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4개 있죠. 이거를 위에 있는 숫자랑 아래에 있는 숫자랑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Yeah, usually only in Korean. Sorry. Unfortunately. 그래서 이런 위랑 아래를 바꾸는 연산을 몇 번이나 수행을 해야
그 우리가 원하는 최종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느냐. 최종 상태라는 건 그 위에 있는 테이블도 퍼뮤테이션이고 아래에 있는 테이블도 퍼뮤테이션이라는 게 최종 상태예요. 여기 퍼뮤테이션이 뭔지는 정의가 돼 있죠. 1부터 n까지의 숫자가 전부 한 번씩 등장하는 게 퍼뮤테이션이에요. 이런 그래서 우리는 위랑 아래를 바꿔서 퍼뮤테이션을 만들려면 이걸 몇 번 바꿔야 되는가라는 걸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열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이런 경우에는 여기랑 여기를 위아래를 바꾸면 그러면 2, 3이 되고 그러면 3, 5가 돼서 그 퍼뮤테이션이 맞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몇 개를 골라서 바꿨을 때 퍼뮤테이션이 되냐 라는 게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최소한으로 바꿨을 때.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쳐놓고 가봅시다. 제일 기본적인 걸 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런 입력이 들어오면 노예요. 왜냐면 이 입력에는 2가 3번 들어오고 3이 한 번밖에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1, 2, 3이 두 번씩 들어와야지 되는데 짝이 안 맞는 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냥 노입니다. 일단 그냥 이런 걸 일단 자르고 시작을 해요. 근데 이걸 자르고 시작을 해봅시다. 한번 자르고 나면은 우리는 이게 어떤 사이클을 이룬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사이클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일단 사사는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나요. 그렇죠? 이 사사는 이건 더 이상 건드릴 수도 없죠. 건드릴 수도 없다는 건 이거 사사를 바꿔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럼 우린 여기서 5일을 보면 그 5일 다음에 1이 들어오는 건 여기 1, 2가 있죠. 그렇죠? 1, 2 본 다음에는 우린 1을 이미 체크했고 2가 어디에 있냐를 보면은 여기 2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2를 이미 받고 3이 다음 어디에 있냐를 보면 여기 있죠. 그런 다음에 우린 여기서 마지막으로 다시 5가 어디 있냐를 보면 처음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한번 사이클 하나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n은 4짜리 사이클이죠. 이런 식으로 어떤 사이클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사이클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순열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들이 있고 그 외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만 존재하는 거 이것도 1짜리 사이클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들이 여러 개 있는 상태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들 중에서 몇 개를 바로잡으면 항상 답이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2개씩 짝만 맞다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클들을 봐서 그 사이클들이 어떤 형태인지를 볼 겁니다. 근데 사이클들을 보면은 우린 여기서 저 사이클을 그대로 가져와 봅시다. 5, 1이죠. 그리고 1, 2, 그리고 3, 2. 이게 빨간색이냐면 그 앞에서 봤던 순서랑 반대라서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5, 3이죠. 3. 맞나? 아니, 3이가 아니다. 5, 3 맞아, 5, 3 맞아. 네,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하나가 있으면 어떤 것들은 처음에 우리가 여기 시작할 때 봤던 방향 5에서 시작해서 1로 갔죠. 그러면 여기선 1에서부터 시작해서 2로 갔으면 좋겠죠. 그랬으면 좋겠죠. 같은 방향이죠, 이게. 여기까지는 정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역방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방향이랑 반대 방향인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3, 2라는 건 여긴 2, 3일 수도 있었잖아요. 2, 3이면 정방향인데 아까 처음에 들어왔던 여기랑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1에서 2로 왔는데 2에서 3으로 간 게 아니라 3에서 2로 가니까. 그래서 역방향인 부분이 몇 개가 있고 정방향인 부분이 몇 개가 있는지를 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방향인 걸 전부 반대로 바꾸거나 아니면 역방향인 걸 전부 반대로 바꾸거나 둘 중 하나를 하면 그 어떤 사이클 하나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몇 개의 사이클들에 대해서
정방향이나 역방향 중 하나를 통째로 바꾸는 식으로 전부 처리를 하고 나면 그 이 문제 전체의 해답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클들의 그 정방향이나 역방향 중 적은 쪽을 다 바꾸는 그 코스트의 합이 이 문제의 해답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그 그래프로 바꾸거나 아니면 뭐 그걸 처리하기가 좀 까다로운 구조예요. 왜냐면 막 이게 5, 1인데 1은 어디에 있나 그런 걸 좀 체크를 하는 게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프를 되게 능숙하게 다루는 분들한테는 좀 어렵지 않았을 수 있고 아니면은 좀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그 그러니까 표현 방식 쪽에서 좀 까다로운 그래프 문제예요. 실제로 알고리즘은 그래프 알고리즘으로 풀리지만 그게 그래프 알고리즘으로 풀리는 형태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까다로운 문제였는데 그래서 전 여기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냐면 일단 2라고 배열을 만들었어요. 이게 그 플로우로 됐어 안 만들어. 그래서 2라는 게 뭐냐면 그 특정 원소가 어디에서 등장했는지에 대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번 원소가 어디서 등장했는지를 그러니까 AS 세컨드가 뭐냐면 지금 보고 있는 거의 두 번째 원소. 그 두 번째 원소에서 등장하는 그 두 번째 원소를 따라가서 이쪽으로 따라가서 그러면 그 어디랑 어디에 등장한지가 나오죠. 거기서 지금 있는 곳을 뺍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더하면은 그 두 개의 그 노드 번호를 더한 게 되고 거기서 그 지금 있는 곳을 빼면 반대쪽 노드가 되는 거죠. 두 개 중에. 이런 식으로 이 모든 체인에 대해서 그 체인을 쭉쭉 따라가면서 그 D1이랑 D2라는 배열을 만들어서 D1에는 정방향인 것들을 그 번호를 넣고 D2에는 역방향인 것들 번호를 넣어요. 그래서 이것들 중에서 우리는 그 정방향이랑 역방향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적은가에 따라서 더 적은 쪽을 이렇게 해답 배열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MCMF로 돌리면 끔찍해. 왜 쉬운 문제를 이렇게 그렇게 어렵게 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푼 것들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래서 F는 제가 풀이 영상에는 포함 안 할 텐데 F는 어떻게 푼다고요? 지금부터 풀어볼까? F는 어떻게 풀어요? 그냥 리프노드부터 차례대로 없으면 돼요? 그뿐이에요? 진짜로? 진짜 그뿐이? 진짜 너무 그러니까 증명이 어렵다는 게 아니 설마 그건 줄은 몰랐어요. 그냥 아무거나 진짜로 그냥 아무거나 리프노드 찾아서 자르면 돼요? 그러니까 리프노드를 K게 찾아서 자르면 그게 끝이에요? 잠깐만 1385F지 해보자. 그냥 그러면 순서를 N개 뽑아가지고